당첨자 선별 방식과 청약 가점 계산하는 방식을 자세히 알아보고 가점제와 추첨제가 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의 모든 것, 청모. 먼저 국민주택에서 당첨자 선별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의 모든 것 2편에서 1순위에 대해 알아봤었죠. 혹시 안 보신 분들 있으면 보고 오세요. 일단 1순위와 2순위가 있는데 사실상 2순위면 청약 당첨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살고 싶어하는 곳이나 주변 대비 저렴하게 공급하는 곳들은 모두 1순위 마감되기 때문에 1순위 내에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국민주택의 경우 당첨자 선별 기준이 40m² 초과와 40m² 이하로 나누어지는데요. 참고로 40m² 12평 정도 됩니다. 40m² 초과부터 보시면 저축 총액이 많은 자가 당첨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첨되기 전에 한 번에 100억을 넣으면 무조건 당첨되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요. 1회 납입당 최대 10만원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억을 한 번에 넣는다고 해도 인정받는 금액은 10만원입니다. 그래서 청약 통장에 10만원씩 매달 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40m² 이하를 보면 납입 횟수가 많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매달 1000원씩이라도 계속 넣었다면 다 인정되는 거고 그 횟수가 많은 사람이 당첨되는 겁니다. 40m² 이하면 원룸, 투룸 정도이기 때문에 거의 임대주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임대주택에 관해서는 나중에 다시 영상 올리겠습니다. 민영주택도 입지가 좋거나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은 1순위에서 마감이 되는데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가점과 추첨을 혼합해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투기지역과 수도권 내 공공주택 같은 경우 85제곱미터 이하에서 가점제 100%, 85 초과에서 가점 추첨 50%로 당첨자를 선발하고요. 청약 과열지역 같은 경우는 85제곱미터 이하에서 가점제 75%, 추첨제 25%, 그리고 85 초과에서는 가점제 30%, 추첨제 70%로 당첨자를 선발합니다. 가점제는 가점이 높은 사람이 당첨되는 거고요. 거기서 떨어진 사람들을 랜덤으로 뽑는 게 추첨제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평수일수록 추첨 확률이 점점 올라가죠. 그래서 가점이 낮은 20, 30대 분들이 민영주택에 청약을 하실 때에는 큰 평수로 청약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민영주택 같은 경우는 가점과 추첨을 섞어서 당첨자를 선별하기 때문에 가점 항목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야 하는데요. 가점 항목표를 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주택 기간 32점, 두 번째, 부양가족 수 35점, 세 번째, 입주자 저축 기간 17점으로 총 더해서 84점 만점으로 계산됩니다. 가점 산정 방식을 하나하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무주택 기간 계산 방법입니다. 무주택 기간은 말 그대로 내가 얼마나 길게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는지를 점수로 환산하는 건데요.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 모집 공고일까지 계산이 되고요. 예를 들어 내가 만 34세 싱글이다 하면 만 30세부터 4년을 계산해서 10점이 되는 거예요. 만 30세가 되기 전에 결혼을 한 경우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모집 공고일까지 가점을 계산을 해요. 예를 들어 내가 만 24세에 결혼을 해서 지금 만 34세라고 하면 24세부터 34세까지 10년을 계산해서 가점이 22점이 되는 거예요. 즉, 만 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먼저 했으면 무주택기간 점수는 더 높다는 겁니다. 무주택기간 관련해가지고 궁금한 점들이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로는 청약 신청자와 배우자가 한 채씩 소유하다가 신청자는 4년 전 집을 팔고 배우자는 1년 전에 주택을 처분했을 경우 무주택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신청자와 배우자는 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마지막에 처분한 주택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무주택 기간은 1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피스텔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 있거나 앞으로
좀 매매를 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을 해줄까요? 네, 오피스텔은 무주택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든 업무용 오피스텔이든 상관없이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주택을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이건 좀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넣어놨어요. 공시지가가 1억 미만인 주택은 저가주택으로 무주택자로 간주한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맞지만 국민주택의 청약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이제 부양가족 수에 대해 좀 알아보겠습니다.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사람을 말해요. 예를 들어 내가 독립해서 살고 있는 싱글이면 부양가족은 없는 겁니다. 배우자는 따로 거주하고 있어도 무조건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거고요.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을 경우는 부모님이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3년 이상 주민등록표 등본에 부모님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녀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만 자녀가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수는 한 명당 5점으로 계산을 하는데요. 보시면 부양가족이 0명인 혼자 살고 있는 싱글이면 5점이 되는 거고요. 부양가족이 6명 이상이면 만점인 35점입니다. 부양가족이 6명이라면 보통 배우자, 자녀 3명, 부모님 2명 이렇게 함께 거주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인데요. 보시면 대략 1년당 1점씩 올라갑니다. 가입 기간이 10년이라면 12점을 받는 거고 만점은 17점입니다. 단 미성년자는 최대 2년까지만 인정을 해주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만 18세에 가입을 했던 만 16세에 가입을 했던 성인이 돼서 인정받는 저축 가입 기간은 같습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을 언제 가입했는지 확인을 하고 싶으시면은 청약홈에 들어가셔서 로그인 하시고 청약 자격 확인에 청약통장 가입 내역을 클릭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점 항목을 다시 보시면 무주택 기간 32점, 그 다음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만점은 84점입니다. 사실 보시면 이 가점제 제도는 20, 30대에게 불리해요. 왜냐면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보통 짧고 부양가족도 보통 없거든요. 그래서 20, 30대는 특히 특별 공급을 노려야 하는데요. 다음 편에는 젊은 사람들에게 유리한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